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장마죠? 맞죠? 예, 날씨, 일단, 일기예보를 이렇게 자주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갑다. 예,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갑다. 뭐,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대처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저는 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태풍처럼 비바람 몰아치고 이런 것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 내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어제 밤새 비가 좀 내리고 지금은 내리다 말다를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날씨는 흐립니다. 하지만 공기는 굉장히 상쾌해요. 예,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도 약간 서늘하게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딱 온도의 바람이 집안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최근에 이런 날씨처럼 지금 우리 정 씨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았다가 또 어제 하루 반등했다고 또 좋은 또 희망 또 기사들을 또 냈었고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또 중리산이 해사코 정말 요즘에 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과 그리고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퀀텀 컴퓨팅 이라는 종목을 오늘 분석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봐야 되겠죠. 지금 지지선 이게 9,500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이때와 흡사하게 또 아슬아슬한 또 줄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여기가 이 9,500원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 아래선이 7,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이 9,500원 선은 지켜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 3일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9,500원 이렇게 9,500원을 넘어섰다 9,500원 바로 아래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봉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봉 차트 기준으로는 걸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은 9,500원을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서 봉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9,500원은 걸치고 있습니다. 어느 분 말씀을 따르자면 제 이런 지지선들이 신기하답니다. 정말 딱 거기 가서 맞고 내려온다든지 거기를 딱 이 선에서 딱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 지지선을 아무 때나 막 끊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매물대 라인이나 그런 이제 거래가 이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포인트, 분할 매수하는 포인트를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다른 이슈가 개별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크게 거시경제 그냥 코스피, 코스닥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거기에 연동돼서 똑같이 흘러가진 않지만 거기에 연동돼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다. 근데 지금 9,500원에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기 만원 여기 근처일 때 매수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수를 못했던 안 했던 놓쳤던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예. 분할 매수를 어차피 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단 분할 매수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9,500원 이 지지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거는 그 다음 얘기다.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의미 있는 자리가 일단 9,500원 아래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분할 매수, 보수적인 분할 매수 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비관적인 그런 댓글들이 한 번씩 달립니다. 예, 뭐 많이 달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낙관적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연말 내년 연초, 예, 길면 내년 초, 빠르면 올해 말까지도 아직 꽤 남아있는 이제 기간이에요. 뭐 그렇게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체감적으로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징징거린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투자의 어떤 마음가짐과 이런 거는 마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남의 자식을 키우듯 자식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종목이지만 우리 자식 같은 종목이지만 조금은 멀리감치, 예, 먼 발치에서 불구경하듯이 마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처럼 조금은 덤덤하게 좀 종목을 대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뭐 추천주를 또 요구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추천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마땅히 아직은 이제 추천해 드릴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 드린다는 것은 저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추천주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추천해 드리기 전에도 다른 종목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면 이 험난한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잘 버텨주거나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물론 저는 좀 테마주는 가급적이면 좀 피해하는 것이 맞다. 왜냐면 진짜 욕심을 버리고 적은 수익률에 만족하고 매도를 할 거면 상관없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 아예 손실까지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그 테마가 끝나면 정말 기약이 없습니다. 예. 원래 왜냐면 그 회사 자체의 어떤 그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을 보고 이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세력들의 합작으로 이 테마를 띄우면서 그것이 이제 좀 광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오르는 주가. 그것은 만약에 그 광기가 죽었을 때는 엄청난 이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테마주는 조금 웬만하면 피해라. 테마주를 하더라도 조금 회사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그런 기업, 그런데 투자를 하셔야지. 진짜 개뿔도 없는 그런데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 잘못이 된다. 예. 아무튼 좀 그렇게 주의를 좀 분산해서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주가가 지금 정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이다. 지금 제가 9,500원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지지하고 나면 뭐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제 보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뭐 상승으로 이어지더라도 연말까지는 이게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것이 기대하기 힘들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뭐 분할 매수해서 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또 조금 오르다가 또 좀 내리다가 좀 오르다가 좀 내리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루하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거래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지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의를 좀 여기에 너무 쏠려 있지 말고 좀 다른 종목에 조금 뭐 분산하면서 좀 여유로운 좀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뭐 좋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현재가 이제 9,500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 일이라도
터지면은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추천하되 이것은 보수적 분할 매수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것도 고려는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 딴 거 우리가 준비할 건 없잖아요. 그냥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계시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 분할 매수다. 계속 제가 방송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나 이슈가 나와도 이슈가 긍정적이고 좀 호재 기사가 나와도 주가의 방향을 확연하게 틀어서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이슈는 안 나올 거다. 연말이 돼야 된다. 그리고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돼도 본전인데 본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승인부터 박아놓고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약보합이든 보합이든 강보합이든 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인구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다시 13,500원까지 올라가면은 오른 것 같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도 이건 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이게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또 다시 9,500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 13,500원을 연말까지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그 전까지는 좀 13,500원을 뚫어낼 만큼의 그런 어떤 소스가 나올 확률이 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시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최소 올해 연말이다. 빨라도 올해 연말이고 이것이 길어지면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주가가 떨어져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뭐래 하죠? 거래량이 너무 없고 지루하고 길어지고 떨어지려면 확 떨어지든지 아예 그냥 확 떨어지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심리조차도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찔끔찔끔 나오는 그 물량에도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진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은 9,500원 이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더 떨어지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이번 한 번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희망적이고 뭔가 장밋빛 미래를 뭔가 계속 여러분들 뭐래죠 희망 고문 같은 거 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이것은 지금 내년 초라는 발표라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매달 며칠 날 발표한다 이렇게 딱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략이라는 그 내년 초라는 그 개념에서 일단은 거기에서는 무조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무조건 하는 것이고 그 시기에 앞당겨서 주가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발표할 때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표하는 거 보고 나서 주가가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연말까지는 최소 연말까지는 조금 이런 어제와 그저께와 3일, 4일 계속 최근에 보여왔던 이런 거래량,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예요. 그게 맞습니다. 힘들죠. 예, 힘든데 제가 과거 많은 종목들을 다루면서도 편했던 종목은 거의 없어요. 사실 딱 사자마자 얼마 기간 안에 막 쭉쭉쭉쭉쭉 오르는 게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다 길든 짧든 그 약간 종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뭐 짧아도 뭐 1년. 예, 제가 우리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기 투자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케이스가 이제 동부 하이텍, 그리고 셀트리온, 뭐 카카오 이런 거 제가 이 세 종목을 인생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거 하나 이게 쉬운 종목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차트를 쫙뭐 10년 이상을 쫙 늘어뜨려서 보니까 와 저때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다들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 기간을 또 확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차트랑 똑같아요. 예. 제가 그때 동부하이텍도 제가 드렸듯이 처음에 딱 들어갈 때가 8,000원대 들어갔어요. 8,000원 대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 1년 가까이 8개월인가? 1년 가까이인가 하여튼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 이상 떨어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제가 파마에 26,000원인가 이제 기억도 안 난다. 오래돼서 26,000원대인가 28,000원대인가 처음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간단하게 10,000원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 동부 하이텍보다도 더 가혹할 수도 있을 만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 그런 고민들이 지금 내가 하는 고민과 느끼는 감정, 뭔가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이때도 똑같았다. 예? 물론 똑같았기 때문에 똑같이 흘러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동부 하이텍도 제가 그러니까 흑자 전환, 예? 14년 만인가? 14년 만인가? 5년 만인가? 하여튼, 그때 흑자 전환을 하기 전까지요. 아무런, 뭐, 이렇게 보장된 미래가 없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8,000원대 진입할 때, 이제 사물 인터넷,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단어조차도 생소하고, 뭐, 무슨 뜻인지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뭐라 하죠? 홈 네트워크라 해야 됩니까?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벽에 이렇게 뭐 난방기나 냉방기, 뭐 환풍기,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뭐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이제 막 이제 뭐 컴퓨터로 접속해가지고, 저기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조절하고, 예, 밖에서 조절하고 막 그게 이제 막 도입됐던 시절. 굉장히 생소하고 지금처럼 막 휴대폰이 막 빠르고 막 스마트폰이나 뭐 5G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뭐 생겼지만 조금 뭔가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느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물론 그런 미래였어요. 그런 미래를 보고 제가 동부하이텍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미래가 일단 그런 미래가 먼저 오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내년에 몇 분기에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분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퍼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저는 200%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주장이고 제 논리 일 뿐이잖아요. 이게 확실히 100% 보장이 된다 이런 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게 또 뭐 승인이 된다 해도 얘네가 얼마나 매출을 일으키고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뒤에 이어져 오는 파이프라인들이 또 어떤 결과를 또 내놓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냥 미지수의 연속이잖아요. 조금 지금 제가 밀고 있는 그 미국 전기차 리비안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리비안도 지금 여전히 적자 상태고 하지만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얘네들이 흑자 전환을 잊지 말 것이다. 늦어도 뭐 언제까지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투자를 했던 동부하이텍이나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런 게 사실상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과연 뭐 우리에게 많은 좀 시련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바이텍이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를 예를 들고 있지만 모든 이런 시련을 겪은 종목들은 다 동바이텍이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처럼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이다라는 불변의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확률이 없다.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종목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거겠죠, 심적으로도.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싹과 대기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아직은 팔아야 될 이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뭐 도덕적 해이부터 뭐 경영, 뭐 배임 횡령, 불법, 아니면 허위 공시, 기타 등등 어떤 윤리적으로나 불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버려야 될 시점은 아니다. 다만 이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어찌 보면 세 번째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때 재도전도 한번 했거든요. 처음에 미끄러지고 그게 이를 달고 다시 재도전했다가 철회를 했죠. 저는 이거까지 친다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한다 하면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약이 문제가 없다는데 무슨 임상용 배치, 뭐 상업용 배치, 뭐 이걸 뭐 동등성을 입증을 못 해가지고 약을 허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도전하는 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당연하게 그냥 무조건 200%, 300%, 500% 무조건 이거는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진짜 안 되는 게, 돼도 이거는 본전이다. 돼도 본전인데 이건 안 되는 것은 이 회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자체는 일단은 무조건 저는 이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는 보고 제가 이 종목을 버리든 말든 그런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손해를 봐도 안 될 기업은 안 될 기업이라고 판단이 서면요, 제가 그때 뭐 손실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 이제 여러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판단은 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응원해야 된다. 그리고 말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그에 대한 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신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의 몫이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요, 분명히 한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면요. 주가가 오르면은 저때 막 7,000원, 8,000원, 만원, 뭐 12,000원, 11,000원 할 때 좀 사둘 걸 하시는 분들 100%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뭐라 하죠? 암울했던 종목이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은 그 암울했던 기억의 그 주가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는 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매출이 떨어지고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뭐 재고가 남아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있잖아요, 무슨 5년 전, 10년 전, 막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물론 5년 전, 10년 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트를 길게 장기간 늘려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희망하는 저 아래에 있는 저 주가, 다시는 오지 않을 그 주가로 돌아가는 경우는 잘 없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냥 테마성,
작전상,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발전이 없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기사에 막 주가가 막 5배, 10배 막 폭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다시 회귀하겠죠. 옛날 그 주가로. 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주가로 떨어지다 못해 나중에 상폐까지도 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뭐 그런 작전이나 이런 걸로 주가를 단기간에 폭등으로 끌어올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돌아오기가 사실상 힘들다. 지금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회사가 정말 더 안 좋은 길로 가든지, 카셉틴 바이오시밀러 실패하고, 아니면 성공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인지는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몇 년 뒤에 현재 우리가 이 주가를 돌아볼 때 어떨지는 그때 대해서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아직은 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미래는 우리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회사의 싹을 보고, 동부하이텍이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 뭐 직원들한테는 우리 사주 팔아 제껴놓고는 저그들을 경영진들은 주가 많이 올랐다고 다 팔았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회사는 팔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팔아라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그때 8만 얼마인가부터 해가지고 5만 얼마인가 4만 얼마까지 막 하여튼 떨어졌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동부하이텍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김준기 회장의 또 어떤 또 좀 안 좋은 또 그런 또 일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물적 분할 이슈도 또 동부하이텍이 있었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주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산업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회사가 뭐 안 좋은 거는 모르겠지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일부러,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는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제때 뭐 잘 팔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카카오도 그런 일이 없었고, 동부하이텍도 그런 일이 없었고, 셀트리온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기간 홀딩을 하고 들고 왔던 겁니다. 어쨌든 팔고 나서 이제 좀 동부하이텍이나 뭐 저기 카카오가 그런 이슈들이 터지고 뭐 이러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런 나쁜 일이 의도적으로 경영진들이 그런 허위 공시를 한다든지 불법적인 일을 한다든지 배임 행령을 한다든지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이 종목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된다. 요런 게 없는 한은 우리가 일단은 그까지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까지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회사를 응원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독자분께서 이제 분석을 요청하신 퀀텀 컴퓨팅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차트가 뭐 리비안이랑 비슷하네요. 아무튼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지지선이나 뭐 이런 지지선이나 저항선들을 하나도 안 끄었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아이온큐라는 미국의 이제
상장 회사가 우리나라 투자자들로부터 해서 조금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바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바닥 치고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양자 컴퓨터라는 그 분야에 또 많은 수많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양자 컴퓨터의 어떤 상용화, 양자 컴퓨터가 뭔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제가 왜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라고 공부를 안 했겠냐 이거죠.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분야고, 이게 일반인들의 이 지식과 상식으로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물론 미국이 지금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1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우리가 대형 뭐 브랜드에서는 조금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는 양자 컴퓨터의 어떤 기술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존이었나 구글이었나 마이크로소프트사였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왜냐면 공부하고 난 뒤로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 제가 양자 컴퓨터를 그 당시에 조금 많이 파고들었어요. 많이 파고들고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과연 제가 지금 40대인데 과연 내 살아생전에 이 양자 컴퓨터에, 진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기술을 활용하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양자 컴퓨터, 엄청난 진짜 미친 또라이 같은 속도의 그 양자 컴퓨터, 그것을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겠나,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술의 뭔가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기대치보다 훨씬 빠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지나가고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동부 하이텍을 예를 들면,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도체 모르는데 그냥 제가 그 당시 공부를 하고 뭔가를 했을 때는 그게 뭔가 가시적인 거리에 와 있다. 가시적인 거리에 와 있고, 저는 최소 5년 뒤에, 그 당시에 제가 투자할 때 5년 뒤에는 막 그 자동차 전장화 이제 사업이 진짜 보편화돼서 막 휴대폰으로 막 명령을 하면 막 자동차가 내가 있는 위치로 주차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차를 빼서 주차장에서 딱 뭔가 주차장을 맞아 나와가지고 내 앞에 차가 딱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같이 투자한 그 후배한테 막 그런 식의 미래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미래가 사실상 아직까지도 안 왔잖아요. 뭐 비슷히 뭐 아우디에서 뭐 약간 그런 기술을 뭐 만들기도 했고 시범을 보이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냥 뭐 휴대폰이나 차 키로 그냥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차를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하는 그 정도까지는 돌아왔지만, 아니면 자동 주차, 예, 주차장 근처에 주차 칸의 근처에서 이제 자동 주차를 누르면 스스로 이제 주차를 하는 정도까지는 왔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뭐 주차장에서 스스로 뭐 빼서 키나 휴대폰의 위치를 지가 읽고 알아서 그 위치까지 뭐 자동차가 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동부하이텍을 투자할 때는 그런 미래가 5년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 근처, 사실 지금 생각해도 주차장에서 딱 내가 어디에 뭐 아파트든 뭐 회사든 어디든 내가 딱 나오면은
차가 저절로 딱 앞에 와서 선다는 그런 상상. 하지만 이런 상상은 그냥 우리가 로직으로 우리가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그런 어떤 내가 이 기술 분야에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어떤 로직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뭔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자체가 스스로 차를 빼가지고 위치는 휴대폰이나 차 키의 어떤 그 GPS 같은 거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오는 이런 어떤 로직이 내가 상상이 되잖아. 하지만 그런 상상이 되는 기술력에도 내가 5년 뒤를 예상하고 뭔가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에서는 양자 컴퓨터 그 기술 개발에 정말 지금 역량을 계속해서 수십 년간 지금 미국에서는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부터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는 개발을 해왔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양자 컴퓨터 기술의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정부 지원도 약하고, 예, 인력도 약하고, 원래부터가 그 약간 우리나라가 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예, 우리가 무슨 IT 뭐 인터넷 빠르다고 우리나라가 컴퓨팅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인력이나 정부 지원이나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주도해 나갈 어떤 핵심적인 인력들이 조금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와의 엄청난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는 미국조차도 이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컴퓨터 기술이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아생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돼서 근데 상용화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누군가에게 무슨 100억에 팔았다. 이거는 상용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돈 받고 양자 컴퓨터를 팔긴 팔았는데 그걸 한 대가 무슨 100억,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러면은, 왜냐면, 처음 양자 컴퓨터는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예? 덩치도 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보편화되고 상용화돼야지 이게 상업적인 어떤 기능이 돈을 벌 수가 있는, 물론, 그 개발하는 그 기술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용화되고 어느 정도는 상용화되고 우리 완전히 일반 소비자들까지 사용 안 하더라도 웬만한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수준으로 올려고까지 해도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 종목으로 돌아온다면, 이 회사가 보면은 그런 양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하고 자시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우리가 좀 뜬구름 잡는 조금 분야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온큐가 주가가 어찌 되고 말고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테마 주고 뭔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냥 우리 양자 컴퓨터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만 들으면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냥 엄청난 기술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기술이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실현이 된다 하면은 언제 되느냐. 언제 돈 버냐 이거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한창 멀었다. 따라서 그런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퀀텀 컴퓨팅이라는 회사도
장기 투자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상폐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의 차트가 뭐 다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다 뭐 상폐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뜬구름 잡는 그 기간과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소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일정 어떤 뭐 회사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상관없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그냥 자동 상패예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거래량이 너무 없다든지 주가가 조금 이제 편격하게 많이 떨어지면은 상폐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폐 위기까지도 제가 생각해 볼 정도로 얘네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 현재 재무 구조, 예?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저는 투자는커녕 상폐할 위기가 머지않았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다가 저항선, 지지선 이런 거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 말이 꼭 진리는 아니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확 아이온큐랑 같이 막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김윤명인 제가 투자 판단하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우리 구독자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투자 안 하셨다면 아직 투자 안 하셨다면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투자를 하셨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예, 좋은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어쨌든 좀 이런 상패라는 말까지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하여튼 뭐 송구스럽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분석한 그대로를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객관적이고 차갑게 이 종목을 한 번 더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퀀텀 컴퓨팅도 같이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